여러분은 혹시 이런 경험이 있나요? 주변 모든 사람에게 잘해주고 늘 웃으며 상대를 배려했는데 정작 힘든 순간에는 아무도 곁에 남아있지 않은 경험. 착하게만 살아왔던 시간이 허망하게 느껴진 적은 없었나요? 세상은 착한 사람을 보호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나친 친절은 어떤 이들에게는 이용해도 된다는 신호가 되기도 합니다. 내가 준 따뜻한 마음이 어느새 당연한 것이 되고 나중에는 더 많은 것을 요구받게 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한 여성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평생을 남에게 싫은 소리 한 번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직장에서도 후배들을 위해 본인 시간을 쪼개고 가족에게도 언제나 희생만 해왔지요. 그런데 은퇴 후 병이 찾아왔을 때 곁에 있어줄 것 같던 사람들은 하나둘 연락이 끊겼습니다. 심지어 가장 가까운 가족조차 엄마는 원래 잘 참잖아라며 그녀의 고통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세상은 호의를 무한히 돌려주지 않는다. 너무 착하다는 평판은 결국 자신을 지킬 방패를 내려놓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들은 한 번 받은 호의를 기억하기보다 계속해서 더 많은 것을 요구하게 됩니다. 이야기의 핵심은 이겁니다. 착하다는 이유로 스스로를 잃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려 애쓸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려다 보면 정작 나 자신을 잃어버리고 나를 지켜야 할 경계마저 허물어집니다. 착함은 미덕이지만 경계 없는 착함은 스스로를 해치는 칼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켜야 할 것은 모두의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 힘입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누구에게나 친절해야 한다는 굴레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착함이 아닌 지혜로운 친절로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 내 소중한 에너지를 빼앗기게 됩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왜 모두에게 친절하려 애쓰는 것이 위험한지, 그리고 쇼펜하우어가 경고한 인간관계의 함정을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분이 스스로를 지키며 살아가는데 분명히 큰 힘이 되어줄 것입니다. 한 남자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젊은 시절 그는 친구들 사이에서 정말 좋은 사람이라는 평판을 들으며 살았습니다. 술자리가 생기면 가장 먼저 달려가 계산을 했고 누군가 이사를 하면 짐을 나르느라 땀을 뻘뻘 흘렸습니다. 회사 동료가 힘들다 하면 밤을 새워 도와주는 일도 마다하지 않았지요. 처음엔 모두가 그를 칭찬했습니다. 저 친구는 진짜 착해. 언제나 남을 먼저 생각해. 그 말들이 그의 자존심을 지탱해 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를수록 그 칭찬은 이상한 기대와 요구로 바뀌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평소 도와주던 친구들은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연락을 해도 바쁘다는 이유로 피했고 일부는 네가 잘 챙겨주던 사람들 아니냐라는 말로 책임을 오히려 그에게 돌렸습니다. 그때 그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친절이 진정한 관계를 만드는 힘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착한 사람이 받는 첫 번째 위험은 이용당함입니다. 경계 없는 호의는 결국 사람들에게 이 사람은 거절하지 않는다는 신호를 줍니다. 처음엔 작은 부탁이지만 점점 더 큰 부담을 요구받게 되고 마침내 그들의 기대가 당연함으로 바뀝니다. 여러분이 힘들다고 말하는 순간조차 너는 늘 잘하잖아라는 말로 외면당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위험은 존중을 잃는 것입니다. 모두에게 맞추려는 사람은 결국 스스로의 기준과 자존을 낮추게 됩니다. 저 사람은 화낼 줄 모른다는 인식은 결국 가볍게 취급해도 된다는 잘못된 신호가 됩니다. 사람들은 무심코 선을 넘게 되고 그때마다 우리는 조용히 상처를 입게 되지요. 세 번째 위험은 내 삶의 중심을 잃는 것입니다. 늘 타인을 먼저 생각하다 보면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조차 잊게 됩니다. 결국 지쳐버리고 나중에는 삶이 공허하다는 깊은 피로감이 찾아옵니다. 이 피로감은 아무도 대신 채워주지 않습니다. 이 남자는 은퇴 후 자신을 돌아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평생 착한 사람으로 살았지만 정작 나를 위해 한 일은 없었다. 이 깨달음은 늦게 찾아왔지만 그는 이후 남은 시간을 새롭게 살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모든 사람의 기대를 충족시키려 하지 않고 자신을 존중해주는 관계에만 에너지를 쓰기로 한 것이죠.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을지 모릅니다. 호의를 주면 당연시되고 거절하면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는 세상에서 계속 친절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건 친절을 버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로운 친절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관계는 서로가 존중을 주고받을 때만 유지됩니다. 내가 나를 지키며 베푸는 친절이 건강한 울타리가 됩니다. 그러나 울타리 없이 퍼주는 마음은 결국 나를 소진시키고 상대에게조차 무가치하게 느껴지게 만듭니다. 이제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나는 왜 모든 사람에게 맞추려 애쓰는가? 혹시 거절당할까 두려워서, 싫은 사람으로 보일까 두려워서, 나를 잃고 있지는 않은가? 이 질문이 여러분의 마음을 흔든다면 오늘 이야기는 이미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이제부터 더 깊이 왜 무조건 착하게만 살아서는 안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지혜롭게 경계를 세울 수 있는지 본질을 하나씩 탐구해 보겠습니다. 한 중년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평생 가족과 주변 사람을 위해 헌신하며 살았습니다. 남편의 사업이 어려울 때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고 형제자매가 곤란할 때마다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직장에서는 후배들의 고민 상담을 자처하며 밤늦게까지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곤 했지요. 하지만 그녀의 생일에 찾아오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녀가 아플 때 병문안을 온 사람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빌려준 돈을 갚지 않은 친척은 네가 여유 있으니까 빌려준 거잖아라며 오히려 당당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깊은 허무감과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이 여자가 겪은 첫 번째 교훈은 호의의 무게입니다. 한번 베푼 친절은 사람들에게 이 사람은 해준다는 기준을 심어줍니다. 처음엔 감사하지만 곧 당연함으로 바뀌고 마지막엔 권리처럼 요구됩니다. 특히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일수록 이 기대는 더 쉽게 자라납니다. 두 번째 교훈은 경계 없는 선의의 위험입니다. 모두에게 열려있는 마음은 결국 이용당할 가능성을 크게 만듭니다. 착한 사람은 상대의 속내를 미처 파악하지 못하고 도움 요청을 거절하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면 힘든 상황에서도 타인의 문제를 해결하느라 정작 자신은 무너져 버리게 됩니다. 세 번째 교훈은 존중을 잃는 아이러니입니다. 이 여자는 자신을 희생하며 타인을 돕는 것이 사랑과 신뢰를 얻는 길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거절 못하는 사람이라는 이미지가 생기며 그녀의 희생이 가치 없는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존중은 스스로의 경계를 세울 때 생겨납니다. 아무 경계 없이 베푸는 친절은 종종 가볍게 여겨질 뿐입니다. 이 여자의 사례는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왜 이렇게까지 참으며 베풀며 맞추는가? 혹시 거절당할까 두려워서, 사람들에게 미움받을까봐, 외면당할까봐 스스로를 지우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자주 간과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친절과 희생이 곧 사랑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경계를 세우고 나를 지켜낸 후에야 건강하게 흐를 수 있습니다. 내가 무너진 채로 베푸는 도움은 결국 상대에게도 나 자신에게도 상처만 남길 뿐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경계 없는 사람은 타인에게 과도한 책임을 떠맡고 자신이 힘들어도 그걸 표현하지 못합니다.
결국 번아웃과 관계 단절을 경험하게 되지요. 반대로 스스로의 한계를 명확히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오히려 더 깊은 신뢰를 얻습니다. 저 사람은 자기 삶을 지키면서도 도울 수 있다. 이런 인식이 자리 잡을 때 비로소 건강한 존중이 생깁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착각이 있습니다. 착하면 언젠가는 보답받을 거라는 믿음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착함은 상대의 양심에 의존합니다. 양심이 없는 사람 앞에서는 착함이 무기력해질 뿐입니다. 여러분도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정말 이 호의를 원해서 하는가? 아니면 인정받기 위해, 거절당하지 않기 위해 무의식적으로 베풀고 있는가? 지금까지의 이야기는 무조건 착하게만 살았던 사람들이 겪게 되는 현실을 보여줍니다. 이제 우리는 한 단계 더 나아가 왜 사람들은 착한 일을 이용하게 되는지 그 심리와 본질을 더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지만 내면에 계산과 욕망을 품고 있는 사람들의 진짜 본성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인간관계의 갈등은 대부분 본성을 제대로 읽지 못했을 때 생깁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는 사람도 속으로는 끊임없이 계산하고 겉으로는 부드럽게 말하지만 내면의 욕망을 감추고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상처받는 이유 중 하나는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내가 바라는 모습으로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첫째, 이익을 기준으로 움직이는 사람을 구분해야 합니다. 이들은 가까이 다가올 때는 늘 따뜻하고 친절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 친절은 필요가 있을 때만 나타납니다. 내가 도움이 되지 않는 순간, 혹은 더 이득을 줄 사람이 나타나는 순간, 그들은 아무런 미안함 없이 등을 돌립니다. 처음에는 그 변화가 이해되지 않지만 그들의 행동은 일관됩니다. 늘 손익을 따지고 자신에게 유리할 때만 관계를 이어갑니다. 둘째, 타인의 감정을 시험하는 사람을 경계해야 합니다. 이들은 은근한 말투와 행동으로 내 한계를 확인하려 합니다. 거절할 수 없는 부탁을 던지거나 작은 부탁을 반복해 점점 더 큰 요구를 만듭니다. 처음엔 이 정도야 괜찮지 싶어 수락하지만 어느새 내 시간과 에너지가 빼앗겨 있지요. 그들이 원하는 것은 단순한 도움만이 아닙니다. 내가 어디까지 허용하는지 파악해 자신의 편의대로 나를 이용하려는 것입니다. 셋째, 부담을 공감으로 포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은 너밖에 없다라는 말로 책임을 떠넘깁니다. 처음엔 믿음과 의지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그 말 속에 교묘한 압박이 숨어 있습니다. 도와주지 않으면 내가 나쁜 사람처럼 느껴지게 만드는 심리적 기술이지요. 이렇게 해서 한번 물러나면 그들은 다음번엔 더 큰 부담을 안깁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구별하지 못하면 선의가 빼앗기고 결국 분노와 후회만 남게 됩니다. 겉으로는 착하고 친절한 사람들조차 자신의 이익을 위해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정약용은 이런 인간의 본질을 정확히 간파했습니다. 그는 사람은 본디자기 이익을 좇는다. 너그러움을 잃지 않되 경계를 세워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너그러움만으로는 세상을 지킬 수 없습니다. 경계 없는 호의는 결국 나를 약하게 만들고 타인의 욕심을 키우는 토양이 됩니다. 심리학자들도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은 호혜성이라는 본능을 가지고 있지만 그 본능이 모두에게 똑같이 작동하는 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받은 만큼 돌려주지만 어떤 사람은 받을 수 있을 때 끝없이 빼앗습니다. 이들을 구분하는 능력이 바로 관계의 지혜입니다. 우리가 흔히 범하는 실수는 착하면 모두가 나를 좋아할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착함은 때로 약점으로 읽힙니다. 거절하지 못하고 끝까지 감당하려는 태도는 상대에게 저 사람은 이용해도 된다라는 신호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경계를 세우지 않으면 상대는 절대 대신 세워주지 않습니다.
경계는 스스로 만드는 것입니다. 한번 허용하면 그 허용이 평생의 규칙처럼 굳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기 위해 스스로를 잃을 것인지, 아니면 진정한 관계를 위해 필요한 순간에는 단호해질 것인지. 진정한 친절은 모두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관계를 지킬 수 있는 사람에게만 주어져야 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철학자와 심리학자, 그리고 역사 속 지혜자들이 왜 모두에게 착하지 말라라고 경고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들의 통찰은 여러분이 앞으로의 인간관계를 더 단단하고 지혜롭게 만드는데 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철학자와 사상가들은 오래전부터 모두에게 친절하라는 말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 경고해 왔습니다. 그들은 착함이 곧 미덕이라고 믿는 사람들에게 경계를 세워야 한다는 깊은 통찰을 남겼습니다. 독일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사람은 대체로 자기 이익을 위해 행동하며 착한 사람을 이용할 기회가 주어지면 주저하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인간의 본성에 대해 매우 냉철한 시각을 가졌습니다. 그의 경고는 단순합니다. 착함이 덕이 되려면 반드시 분별력과 함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조건적 친절은 미덕이 아니라 스스로를 해치는 약점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중국 사상가 장자도 비슷한 통찰을 남겼습니다. 그는 지혜로운 이는 선을 행하되 상대가 그것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선의가 남용되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선이 아니며 악한 마음을 가진 자에게는 착한 마음이 도구로 전락할 수 있음을 경계한 것이지요. 심리학자 애덤 그랜트는 자신의 연구에서 기버와 테이커의 관계를 분석했습니다. 기버는 주는 사람, 테이커는 받는 사람입니다. 그는 세상을 지탱하는 것은 기버이지만 기버 중에서도 가장 성공하는 사람과 가장 실패하는 사람은 극명히 갈린다고 말했습니다. 성공하는 기버는 경계를 분명히 세우고 테이커의 남용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반면 실패하는 기버는 끝없이 주다가 지치고 이용당합니다. 착한 성격이 인생을 망가뜨리는 순간이 바로 여기서 비롯됩니다. 불교에서도 비슷한 가르침을 전합니다. 부처님은 자비는 지혜와 함께해야 한다고 설했습니다. 마음이 부드럽다고 해서 아무에게나 친절을 베풀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혜 없는 자비는 상대를 돕지 못할 뿐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해치고 상대의 탐욕을 키울 수 있습니다. 정약용 역시 사람의 본성을 간파한 글을 남겼습니다. 그는 사람을 구분하지 못하고 덕을 베풀면 그 덕이 오히려 나를 해친다라고 했습니다.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어디까지 도울 수 있는지, 상대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를 아는 분별입니다. 우리는 종종 좋은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기 위해 모두에게 친절을 베풉니다. 하지만 그 평가가 우리의 삶을 보호해주지 않습니다. 착하다는 평판은 위험한 사람들에게는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초대장이 되기도 합니다. 평판을 지키려다가 정작 나 자신을 잃어버리는 일이 얼마나 쉽게 일어나는지 우리는 이미 많은 사례를 통해 보았습니다. 여기서 배울 수 있는 핵심은 분명합니다. 첫째, 친절은 선택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대가 책임감과 존중을 보이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경계 없는 선의는 나를 소모시킨다는 점입니다. 한계를 설정하고 스스로의 에너지를 보호해야 합니다. 셋째, 착함보다 지혜가 우선이다는 사실입니다. 지혜 없는 착함은 결국 나를 약자로 만듭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무조건적으로 친절해야 한다는 압박에 시달려왔다면 이제는 그 무게를 내려놓아도 됩니다. 철학자들과 심리학자, 그리고 부처님까지도 착함만으로는 세상을 버틸 수 없다라고 말했으니까요. 다음에서는 이런 깨달음을 일상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지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착함을 잃지 않으면서도
자신을 지키는 지혜, 그 실천의 방법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이 모든 통찰을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착함을 잃지 않으면서도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행동 지침이 필요합니다. 마음가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실천 가능한 습관과 태도가 필요합니다. 첫째, 경계의 선을 스스로 그어야 합니다. 처음부터 모든 부탁을 다 들어줄 필요는 없습니다. 작은 부탁이라도 내 마음이 불편하거나 시간과 에너지를 과도하게 빼앗길 것 같다면 정중하게 거절해 보세요. 미안하지만 지금은 여력이 없다. 그건 내가 도와줄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다. 이처럼 단호하지만 예의를 지킨 표현을 준비해두면 불필요한 갈등 없이도 내 경계를 지킬 수 있습니다. 둘째, 상대의 행동 패턴을 기록하고 관찰하세요. 누군가가 나에게만 계속 부탁을 하거나 도움을 받으면서도 감사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테이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관계를 오래 유지하고 싶다면 주고받음이 균형을 이루는지 살펴야 합니다. 한쪽이 계속 빼앗기기만 하는 관계는 결국 지치고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셋째, 감정이 앞설 때는 잠시 멈추세요. 우리는 착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을 때 거절을 두려워하며 감정적으로 흔들립니다. 이럴 때는 바로 답하지 말고 생각해보고 알려줄게. 조금 시간을 달라. 이런 문장을 활용해 스스로를 보호하세요. 즉각적으로 결정하지 않으면 감정의 압박에서 벗어나 더 지혜롭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넷째, 진정한 친절을 구분하세요. 진짜 친절은 상대가 성장하거나 자립하도록 돕는 방향으로 흘러야 합니다. 끝없는 의존을 만들고 내 자원을 소모시키는 친절은 결국 나도 상대도 망칩니다. 상대가 스스로 설 수 있도록 지원하되 내가 무너질 정도의 희생은 하지 않는 것, 그것이 성숙한 관계의 기본입니다. 다섯째, 내가 가치 있는 존재임을 잊지 마세요. 무조건적인 착함은 결국 나는 대체 가능한 사람이라는 신호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가진 시간, 에너지, 감정은 아주 귀한 자원입니다. 그것을 아무에게나 쓰지 않는 건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건강한 자기 보호입니다. 여섯째, 마음이 흔들릴 때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조언을 구하세요. 가족, 친구, 혹은 전문가에게 상황을 이야기하고 내가 지나치게 이용당하고 있는 건 아닌지 점검받는 것이 좋습니다. 혼자서는 쉽게 빠져나오기 어려운 관계에 덫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착한 마음을 지혜와 함께 키우세요. 착함은 분명 아름다운 덕목입니다. 그러나 분별력이 없는 착함은 나를 지치게 만들고 타인의 욕심을 키웁니다. 착하면서도 단호할 수 있어야 하고 자비로우면서도 지혜로워야 합니다. 이 실천 지침은 단순한 기술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을 보호하고 건강한 인간관계를 만드는 생활의 기준입니다.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지만 한번 경계를 세우면 다음부터는 훨씬 자연스럽게 자신을 지킬 수 있습니다. 정약용이 말한 것처럼 덕을 베풀되 악인을 분별하지 못하면 그 덕이 나를 해친다. 착함은 선택이자 지혜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세요.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정리하며 여러분이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할지 함께 되짚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를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람은 모두에게 착할 필요가 없습니다. 착한 성격이 언제나 칭찬받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적인 친절은 때로 나를 해칠 수도 있습니다. 첫째, 경계 없는 착함은 약점으로 보인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익만 따지는 사람, 내 감정을 시험하는 사람, 부담을 공감으로 포장하는 사람은 내 선의를 이용하려 듭니다. 이들에게 끝없는 친절을 베풀면 내 삶의 에너지가 소모되고 결국 상처만 남습니다. 둘째,
착함은 지혜와 함께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했듯 착함은 덕목이지만 분별력이 없을 때는 해로울 수 있습니다. 부처님도 지혜 없는 자비는 오히려 탐욕을 키운다고 경고했습니다. 정약용 또한 사람을 구분하지 못하고 덕을 베풀면 그 덕이 오히려 나를 해친다라고 남겼습니다. 셋째, 선택적 친절과 자기 보호는 결코 이기심이 아니라는 점을 마음에 새기세요. 나의 시간과 에너지는 귀한 자원입니다. 무작정 내어주는 것이 미덕은 아니며 건강한 관계를 위해서 때로는 단호하게 거절해야 합니다. 이제 여러분이 할 일은 단순합니다. 관계 속에서 내 마음이 편안한지 살피고 부담과 죄책감을 이용하려는 사람에게는 정중하게 선을 긋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진짜 친절은 나와 상대 모두를 성장시키지만 나를 소모시키는 친절은 결국 아무도 돕지 못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인간관계를 더 지혜롭고 건강하게 만드는 작은 불빛이 되길 바랍니다. 착함을 잃지 않으면서도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힘을 꼭 키우시길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도 과거에 너무 착하게 굴다가 상처받은 경험이 있나요? 그때 어떻게 대처했는지, 또 앞으로는 어떻게 지혜롭게 경계를 세우고 싶은지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이야기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같은 고민을 하고 있음을 알게 되고 서로에게 위로와 용기를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영상이 마음에 와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지혜롭고 단단한 인간관계를 만들어가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